미국 백악관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주한미군 장교들의 예상치 못한 선택에 미 국방부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귀국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즈는 미군들이 왜 한국을 떠나지 않는가라는 특집 기사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 발령을 자원하는 미군의 수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군사 커뮤니티에는 한 번 가면 돌아오기 싫은 나라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고국을 등지고 낯선 나라를 선택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미 동맹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택 미군 기지에 발령받은 에릭 포스터 대위입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점점 가까워졌고, 비행기가 착륙하는 동안 창밖에 정돈된 도로와 높은 건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대위님, 평택기지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미군 운전병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이름은 마이크였고 이미 3년째 한국에서 근무 중이라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풍경들이 현실감을 더해주었죠.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달렸으며 도시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미국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워질 것이 분명했어요. 처음 한국에 오셨나요? 운전병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간단히 대답했죠. 사실 내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미국의 워싱턴에서 안락한 정보부서 근무를 하다가 갑작스레 한국 발령을 받은 것은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상관은 이것이 승진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반쯤 의심했어요. 평택기지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다가 과연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벽은 썰렁했고 침대는 딱딱했으며 에어컨 소리는 시끄러웠어요. 고향의 아늑한 집이 그리워졌죠. 첫 출근 날 한국군 동료들이 환영식을 열어주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따뜻한 환영에 약간 놀랐어요.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낯선 음식에서 강렬한 냄새가 풍겨왔죠. 이건 김치입니다. 한국의 대표 음식이죠. 한국군 장교의 설명에 예의상 조금 먹어봤는데 그 매운맛과 발효된 독특한 향에 당황했어요. 입안이 불에 타는 것 같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물을 급하게 마시는 저를 보며 한국군 장교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앞으로 1년의 한국 생활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친절한 태도와 진심 어린 환영은 마음 한 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아내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한국은 어때? 아내의 질문에 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 사실은 김치 맛에 놀라고 문화 충격으로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보니 평택의 밤거리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적응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발령 후 몇 주가 지나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대 식당에서 먹게 된 불고기의 맛에 놀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소고기의 맛이 입안에 퍼졌죠. 처음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무작위로 골랐던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한국 음식이라고요? 정말 맛있네요. 제 솔직한 반응에 옆자리에 앉은 한국군 장교 최민석 대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다 맵고 강한 맛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음식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의 친절한 제안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최민석 대위와 자주 점심을 함께하며 친해지기 시작했죠. 그는 영어가 유창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덕분에 한국 생활이 조금씩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에서 팀을 이루게 되었고 힘든 훈련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때로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최민석 대위는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도 미국에 있는 가족 얘기를 나누었죠. 훈련이 끝난 어느 날 최민석 대위가 저와 미군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피곤에 지친 우리에게 그가 제안했어요. 오늘 같은 날에는 삼겹살에 소주 아니겠어?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술 문화가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제안에 미군 동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따라 나섰죠. 기지 밖은 처음이라 약간 긴장됐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최민석 대위가 데려간 곳은 기지 근처 작은 골목에 있는 허름해 보이는 식당이었어요. 고깃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고기 굽는 향기가 코를 자극했죠. 실내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한국군 장교들이 능숙하게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이 너무 빨라서 감탄했어요. 이렇게 상추에 싸서 먹으면 됩니다. 여기에 쌈장도 좀 바르고요. 최민석 대위의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쌈을 싸먹어봤어요.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바른 다음 마늘 하나를 얹고 소스에 찍어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고기의 육즙과 신선한 채소의 조화가 놀라웠어요.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맛의 향연이었죠. 이게 진짜 한국식 바베큐군요. 미국 바베큐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날 밤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작은 잔에 맑은 술을 따르고 원샷. 이라는 외침과 함께 단숨에 마셨죠. 처음엔 이상한 의식 같았지만 곧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쓰면서도 깔끔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미국의 위스키나 맥주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비울 즈음 제 마음은 이미 한국 문화에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몇 잔을 더 마시자 언어 장벽도 낮아지는 것 같았고 한국어 단어 몇 개를 배우려고 시도했죠. 건배! 라고 외치며 잔을 부딪히는 순간 미군 동료들과 한국군 장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귀갓길에 최민석 대위가 물었어요. 한국은 어떤 것 같아요? 술 기운 때문인지 솔직한 마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험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동료니까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평화로운 기지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전날의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긴장감이 감도는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고위 장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미연합작전 기밀이 유출되었습니다. 지휘관의 무거운 목소리에 회의실은 차갑게 얼어붙었죠. 모두가 얼어붙은 가운데 지휘관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중요한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된 내용이었기에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 장교들이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 오갔고 회의실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보장교인 저는 사건 분석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임무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동료를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괴로웠어요. 밤낮 없이 서버 로그와 출입 기록을 검토했죠.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아졌고 숙소에서 휴식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어느 날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다양한 나물과 고추장이 어우러진 비빔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묘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감과 다양한 재료가 섞여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맛이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이제 한식 없으면 못 살겠어요 라고 동료들에게 말했을 정도로 한국 음식은 이제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죠. 어느 순간부터 김치도 매운맛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졌고 오히려 식사 때 없으면 허전해질 정도였죠. 피곤에 지친 상태로 로그 분석을 계속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허가되지 않은 시간에 서버에 접속한 흔적이 있었어요. 새벽 2시 접속 기록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가장 의심되는 인물은 한국계 미국인 정보장교인 마이클 윤중령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친절했고 한국어와 영어 모두 능통했으며 작전 계획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마이클 윤중령은 평소 친절하고 능력 있는 장교로 알려져 있었기에 그를 의심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와 함께 식사도 여러 번 했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감은 그가 용의자임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었어요. 증거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 패턴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누구를 의심한다는 것은 위험했죠. 특히 그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어요. 인종적 편견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최민석 대위에게 이 사실을 비밀리에 공유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놀라는 것 같았지만 곧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주었습니다. 함께 조사해봅시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최민석 대위의 단호한 말에 저는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료를 감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괴로웠지만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였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민석 대위와 전략을 세웠죠. 마이클 윤중령의 일상을 감시하고 그의 컴퓨터 접속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국적은 달라도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평택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은밀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윤중령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징후를 발견했죠.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던 행동들이 패턴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는 퇴근 시간 이후에도 자주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서버룸에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군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더 강조하는 발언을 자주 했어요. 미국은 결국 한국을 버릴 겁니다. 우리는 자체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처음에는 그의 발언이 한국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단순한 개인 의견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죠. 또한 마이클 윤중령은 유독 중국계 정보장교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회의 외에도 자주 만남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최근에는 중국 대사관 관계자와도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아시아계 네트워크를 넓게 가지고 있을 수 있었지만 이런 접촉이 너무 빈번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를 첩자로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최민석 대위와 함께 24시간 교대로 그의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죠. 감시 작업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밀리에 감시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피로가 쌓여갔어요. 게다가 동료를 의심한다는 죄책감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미군 동료들과 함께 PX에서 산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따라 특히 피곤했던 저는 한국식 간편식의 위안을 찾았어요. 이거 참 편리한 음식이네요. 손으로 들고 먹을 수도 있어서 참 좋아요. 동그랗게 말린 김밥은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자주 찾게 되었죠. 다양한 재료가 얇은 김에 쌓여 있는 모습이 색다르면서도 실용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이 커질수록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한 애착도 함께 자라났어요. 그래서 기밀 유출 사건은 더욱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게 된 나라를 누군가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일기 시작했죠. 마이클 윤중령의 움직임을 추적하면서도 일상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밤에는 그의 집 근처에서 감시를 하고 낮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업무 중 마이클 윤중령과 마주쳤을 때 그는 평소와 같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에릭, 최근에 많이 바빠 보이네. 건강은 괜찮아? 그의 관심 어린 질문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일이 조금 많아서요. 그와 일상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내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만약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그가 정말 순수한 애국자라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평소와 다르게 서둘러 퇴근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평소 같으면 늦게까지 남아 일하던 그였기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와 최민석 대위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우리는 즉시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죠. 그가 탄 택시를 따라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도심의 빽빽한 차량 속에서 그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동안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이 순간이 우리의 의심을 확인하는 결정적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이클 윤중령은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어요. 고급 호텔 로비에 들어선 그는 주변을 경계하는 듯 살폈고 이것이 더욱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로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관찰했어요. 잡지를 읽는 척하며 호텔 소파에 앉아 상황을 주시했죠. 얼마 후 그는 중년의 아시아계 남성과 만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성의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을 때 최민석 대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 중국 정보국 소속으로 의심되는 인물입니다. 그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기에 우리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어떤 내용일지 추측하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만약 우리의 판단이 맞다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시간 후 그들은 레스토랑을 나와 로비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표정은 진지했고 뭔가 중요한 대화를 나눈 것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마이클 윤중령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USB처럼 보였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본부에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마이클 윤중령이 의심 인물에게 무언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보고는 즉각 행동으로 이어졌죠. 상부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팀을 꾸렸고 마이클 윤중령은 호텔을 나서는 순간 미행 중이던 다른 요원들에 의해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특수팀이 꾸려져 마이클 윤중령의 사무실을 수색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 유출된 기밀 정보가 담긴 파일들과 중국 측과의 연락 기록이 발견되었어요. 암호화된 파일들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이 해독에 성공했고 거기에는 향후 한미연합훈련 계획과 북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체포 명령이 내려졌죠. 마이클 윤중령, 당신은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팀이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상황을 예상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이클 윤중령은 사무실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려 했어요. 5층 높이였기 때문에 자살 시도로 보였습니다. 다행히 특수팀원들이 그를 빠르게 제압했고 그는 큰 부상 없이 체포되었죠.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같은 미국 군인으로서 동료의 배신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존경했고 친구로 여겼기에 배신감은 더 컸죠. 동시에 그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한국계 미군들이 의심받게 될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체포된 마이클 윤중령은 잠시 우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수치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죠. 신문 과정에서 마이클 윤중령은 냉정하게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어요. 그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이념적 신념 때문에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미국은 쇠퇴하고 있어요. 아시아인으로서 나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믿었던 가치관이 우리와 너무 달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의 자백으로 많은 의문이 해소되었지만 한 가지 수수께끼가 남았습니다. 마이클 윤중령 혼자서 이 모든 작업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추가 조사 결과 다른 첩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이제 한 명을 잡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가 또 다른 내부자일까? 믿었던 동료 중 또 다른 배신자가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커졌어요. 최민석 대위와 저는 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실감하게 되었어요. 마이클 윤중령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두 번째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미연합훈련 작전 계획이 외부로 유출되었어요. 그것도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최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는 충격과 분노가 일었습니다. 특히 마이클 윤중령이 이미 체포된 상황에서 또다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모두를 당혹스럽게 했어요. 기지 내 분위기는 극도로 경계적이 되었고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 오갔습니다. 아직 내부에 첩자가 더 있다는 겁니다. 지휘관의 무거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 사태로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됐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미국의 보안 시스템을 의심했고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정보 관리 체계를 문제 삼았어요. 양국 간의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석 대위와 저는 두 번째 첩자를 찾기 위한 함정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 사건의 경험이 있었기에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허위 정보를 서버에 올리고 누가 접근하는지 지켜봅시다. 우리는 가짜 작전 계획을 만들어 제한된 접근 권한이 있는 서버에 올렸어요. 그리고 24시간 서버 접속 기록을 감시했죠. 가짜 정보에는 특별히 추적 가능한 마커를 심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작전은 위험 부담이 컸지만 지휘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어요. 허위 정보가 실제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대비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틀 후 누군가 심야에 해당 파일에 접근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그것도 마이클 윤중령과는 전혀 다른 계정으로 접속했다는 점이 특이했어요.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그것은 미군 헬기 조종사인 제이슨 콜린스 소령의 것이었어요.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이슨 소령이요? 그는 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최민석 대위의 의문에 저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이슨 소령은 연합훈련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베테랑 헬기 조종사였어요. 그가 첩자라니 믿기 힘들었죠. 그는 훈련 중 저희 부대원들의 목숨을 구한 적도 있었고 미군 장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정보부서가 아닌 작전부서 소속이라 기밀 문서에 접근 권한이 없었어요. 어떻게 접속했는지가 큰 의문이었죠. 즉시 상부에 보고했지만 성급한 행동은 피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클 윤중령과 달리 제이슨 소령은 평소 행동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기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제이슨 소령의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했지만 더 자세히 관찰하니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그가 정보장교들과 불필요하게 가까워지려 노력한다는 점, 비행훈련 중 가끔 허가되지 않은 지역 상공을 비행한다는 점, 그리고 특이하게도 중국어를 독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그가 갑자기 서울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를 미행하겠습니다. 최민석 대위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저도 함께하기로 했죠. 이번에는 내부 첩자를 체포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또 다른 호텔 제이슨 소령은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카페에서 그를 지켜보며 기다렸어요. 얼마 후 한 중국인 여성이 나타났고 두 사람은 호텔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들의 대화는 매우 조심스러워 보였고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제이슨 소령이 무언가를 꺼내는 순간 저는 최민석 대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특수부대에 연락했고 제이슨 소령이 USB를 건네는 순간 특수부대원들이 카페에 진입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국가안보 요원입니다. 특수부대 요원들의 외침과 함께 카페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손님들은 놀라서 도망쳤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체포되었고 USB에서는 우리가 설치한 가짜 작전 계획이 발견되었어요. 함정이 성공한 것입니다. 체포된 제이슨 소령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그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다른 정보장교의 계정을 해킹한 흔적과 중국 측 연락처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는 마이클 윤중령보다 훨씬 교묘하게 움직였고 더 많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그가 미군이 아닌 한국군의 정보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었어요. 구체적으로 한국의 방어 체계와 취약점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이 매우 위험했습니다. 제이슨 소령은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았지만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몰락하게 될 것이고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이 될 것입니다. 난 그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선 것뿐입니다. 그의 냉소적인 태도와 확신에 찬 말투에 깊은 분노가 일었지만 동시에 한미 동맹의 가치와 한국의 강인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배신을 겪으면서도 양국은 더 단단하게 뭉쳤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한미 정보 공유 체계가 강화되고 협력이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배신에도 굴하지 않을 겁니다. 한미 동맹은 어떤 위협에도 굳건할 거예요. 최민석 대위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차가운 비가 내리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침묵 속에서 서로의 우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닌 함께 싸워야 할 소중한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기지는 다시 평온을 찾은 듯 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주한미군 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첩자 사건을 함께 해결한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존경심이 깊어진 저를 포함한 미군 장교들은 자주 모여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교류 모임이었지만 점차 더 깊은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진 저를 포함한 미군 장교 12명이 모여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날 밤은 특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여러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입을 열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저는 한국에 귀화하려고 합니다. 말을 마치자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다가 곧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 속에서 동의하는 눈빛도 보였어요. 놀랍게도 다른 11명의 장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공 대위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요. 정보부서 중위도 동의했습니다. 한 명씩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나라와 사람들, 문화에 진정한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최민석 대위와 같은 한국군 장교들과의 깊은 우정, 첩자 사건을 통해 느낀 한국인들의 결연한 애국심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 사회에 대한 고마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나는 이제 햄버거보다 삼겹살이 더 좋아. 제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미국 음식이 그립지 않을 정도로 한국 음식은 이제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한국의 정문화는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서와 가족 같은 유대감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미국 본부에 알려지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생각했던 상부도 우리의 진지한 태도에 놀랐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는 미군이 한국으로 귀화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라며 경악했죠. 국제 뉴스에까지 보도되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의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직접 통화를 통해 설득하려 했고 그 다음에는 위협적인 태도로 압박했어요. 그래도 효과가 없자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승진 약속, 귀국 후 좋은 보직 제안, 심지어 가족들을 통한 설득까지 이어졌어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해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영구적으로 남으려는 거니? 가족들은 어쩌고? 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언젠가는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의 단호한 입장에 미국 정부도 결국 더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우리의 결정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귀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특별 귀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었고 국방부는 우리의 군 경력을 인정해 주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미군 장교들의 한국 귀화라는 제목의 뉴스가 보도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관심이 점차 감동적인 반응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의 결정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일부는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귀화 절차가 완료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최민석 대위와 많은 한국군 동료들이 참석했어요. 심지어 지휘관들도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열린 파티는 소박했지만 그 어떤 공식 행사보다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한국인입니다. 우리의 외치는 소리에 축하 박수가 터져나왔죠. 한복을 입고 찍은 단체 사진은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퍼졌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의 환한 미소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한국 이름도 갖게 되었어요. 한국 이름을 정하는 과정은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각자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한국인 친구들이 추천해준 이름 중에서 선택했죠. 저는 박예릭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성씨와 제 본명을 결합한 이름이었죠. 발음하기 쉽고 의미도 좋았습니다. 박은 한국에서 오래된 성씨 중 하나로 강인함과 지혜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박예릭 씨, 축하합니다.
최민석 대위가 건넨 축하 인사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새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정말 한국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동맹국의 군인이 아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혈연은 다르지만 같은 땅에서 같은 꿈을 꾸는 진정한 동포가 되었어요. 귀화 후에도 우리 대부분은 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전문성을 살려 한국군에서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군 정보부서로 전직했고 다른 동료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한국 국방에 기여했습니다. 저는 최민석 대위와 같은 부서에 배치되어 더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국어 공부에 열심히 매진했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한미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통과 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토가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처럼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군 복무 외에도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한국 역사를 공부했어요. 최민석 대위의 소개로 태권도도 배우기 시작했고 전통 음악 동아리에도 가입했습니다. 미군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정서와 예의범절에 감동받았고 이를 내 삶에 적용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인 친구들이 당신은 진짜 한국인 같다고 말해주어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였고 한강에 비치는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낯설음과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 이곳이 제 진정한 고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잠시 미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아려왔지만 그들도 언젠가 한국의 아름다움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어요. 김치의 매운맛에 당황했던 그날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아침 식사에 김치가 없으면 허전할 정도니까요.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그리고 귀화한 지 1년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는 같아도 내면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예상보다 훨씬 풍요롭고 행복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있었지만 매일 조금씩 한국어 실력이 늘어갔어요. 주말에는 최민석 대위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전통시장을 구경하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배워갔습니다.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도 이제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죠. 박예릭 씨, 우리나라 어때요? 최민석 대위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한국인입니다. 그 말에 최민석 대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는 말없이 소주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우정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영원히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어요. 한국은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나라죠. 대한민국의 위대함과 우수함을 전 세계로 알려줄 수 있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국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